자기가 원하게끔 조정할 수 있다. 절대 반지를 낀다 할 정도로 꺼진 눈이 재발하는 순간 수술은 실패야. 눈매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눈매가 어떤 뜻일까요? 눈매가 도대체 뭐지? 하는 지금 이제 그거거든. 눈매는 글자 그대로 그 눈과 관련된 외모라고 말하면은 되겠지. 이제 성형 수술적인 측면에서 눈매의 개념을 어느 정도는 정의를 내려놓는 게 중요한 이유가 수술의 목표를 정하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눈매라는 그 개념을 정립시켜 놓지 않으면 마치 목적지가 없이 출항한 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거든. 성형외과 의사는 목표에 맞춰서 수술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를 진찰하는 거지. 질병 치료나 뭐 외상 치료가 아니잖아. 주관적으로 이제 생긴 외모에 대한 불만족, 그거를 개선시켜서 만족스러운 외모를 갖게 하기 위한 게 이 수술의 목표잖아. 눈매 수술을 하면서 눈매가 뭔지를 모른다? 그래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벌어져. 실제로 전혀 환자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엉뚱한 쪽으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 중에 하나지. 눈매를 정의시켜 놓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눈매 하면 상대방의 눈을 딱 본다고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저 사람 눈이 좀 졸려 보이네, 또렷해 보이네, 화난 사람처럼 보이네,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 딱 그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제일 첫 번째가 뭘까 하면 바로 눈동자가 보이는 양이에요. 그리고 눈동자가 보이는 양이 이제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봐? 안구가 좀 돌출됐는지 혹은 안으로 들어가 함몰됐는지, 또 그 다음에 뭘 보느냐면 뭐 위에 눈썹하고 속눈썹 간의 거리, 안구는 돌출됐는데 눈꺼풀이 또 꺼져 있거나 주름이 한쪽 눈에는 주름이 많고 한쪽 눈에 좀 주름이 없다. 그 눈의 폭, 그 다음에 이제 아나골, 남성형 골격인지 아니면 여성형 골격인지, 혹은 아나골이 소켓이라고 하지, 이게 좀 작은지 큰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눈동자가 보이는 양이야. 눈동자가 보이는 양에 의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다른 요소들은 실제로 그냥 무의미해질 정도가 되기도 해.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여성분, 이분은 눈을 딱 보면 눈동자 보이는 양을 먼저 딱 보는 거야. 그러니까 눈동자가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인다 이러면 사실은 주변 요소들은 잘 신경 안 써. 말 안 봐. 근데 눈동자가 졸려 보이거나 이러면 비로소 다른 요소들이 눈에 띄어. 막 눈꺼풀에 주름이 많다, 뭐 이중 라인이다, 꺼졌다, 위에 눈썹하고 속눈썹 사이 거리가 좀 머네, 혹은 뭐 이마에 주름도 많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럼 뭐 양측 비대칭도 꽤 심하군,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눈매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성형외과 학적으로 항상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바로 눈동자가 보이는 양이야. 그것을 다른 큰 부작용 없이 눈동자가 보이는 양을 안정적으로 자기가 원하게끔 조정할 수 있다. 그 눈매 수술에 있어서는 절대 반지를 낀다 할 정도로 눈동자를 또렷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는 눈이 개성치레하게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눈동자가 보이는 양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눈매 수술에 있어서 절대 반지를 낀다고 봐야지. 선생님은 절대 반지를 여러 개 끼고 계시는 건가요? 나는 절대 반지까지는 모르겠어. 적어도 성형외과 의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 친구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하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상당히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고민을 하는 단계가 있거든. 그 고민의 단계에서 맨 마지막 변수까지 고민을 나름대로는 충분히 했고, 그 변수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나는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있어. 눈매 수술을 하는 의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눈동자를 또렷하게 보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건 뭐냐, 그렇게 만들어준 눈동자가 꾸준히 잘 유지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절대 반지를 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눈 주변에는 아까 말했듯이 눈매를 구성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눈은 하루에 적어도 8,000번에서 10,000번 이상은 계속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야, 눈꺼풀이. 거기서 내가 수술해준 게 그런 변화들 잘 극복해서 안정적으로 내가 만들어준 라인이나 눈매가 유지되게끔 해줘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성형외과 학책에 안 나와. 그 어느 누구도 이런 걸 연구한 사람도 별로 없어. 성형외과 학책에는 정말 딸랑 한 페이지 해부학 구조만 나와. 그냥 쌍꺼풀은 이렇게 하는 거다,
눈매 수술은 꾸준히 하면서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외모 고민을 의사는 청취하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 책에 나오는 이 구조물들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면서 적용시키면서 서서히 깨우쳐 나가는 거지. 케이스로 치면 뭐 만 케이스는 그 돈이 넘었다고 봐도 되겠지. 그리고 그 만 케이스가 그냥 된 게 아니고 꾸준히 고민을 환자분하고 상의하고 하면서 만 케이스를 돌파했다? 그거 우습게 볼 수는 없겠지. 구독, 좋아요. 눈매 수술에서 좀 가장 어려운 수술이라고 할까요? 눈매 수술의 제일 초보적인 단계야. 1단계. 동양 사람, 특히나 몽골리안 계열의 어떤 이런 눈이 매서워 보이거나 눈동자의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눈동자를 좀 많이 노출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사실 쌍꺼풀을 만들어주면 눈동자가 노출이 많이 될 것이다, 눈매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은 눈매 수술이 일종의 제일 초보적인 단계야. 근데 눈매 수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변수라고 해야 될까? 그 눈매 수술을 해놓았는데 잘 돼서 아주 성공적인 수술이었다고 생각했던 수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그냥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쌍꺼풀 수술하고 나면 당연히 붓기 빠지니까 변화가 생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붓기가 더 부은 것처럼 진행이 되면서 라인이, 붓기가 빠지면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라인이 더 높아지는 듯 하면서 옅어지는 듯 하면서 막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 변화가 가장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뭐냐면 꺼진 눈이야. 꺼진 눈은 해부학적으로 꺼진 눈이었던 사람을 수술을 하면 꺼진 눈이 재발하면 안 돼. 꺼진 눈이 재발하는 순간 수술은 실패야. 눈꺼풀이 좀 두툼했던 사람은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도 다른 변화가 안 생겨. 그런데 눈꺼풀이 꺼진 분은 눈을 하루에 눈꺼풀을 뭐 수천 번에서 뭐 만 몇천 번을 움직이는 동안에 다시 꺼지려고 하는 쪽으로 반드시 진행한다는 거예요. 눈매 수술을 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극복하기 어렵고 그 어떤 벽에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꺼진 눈이야. 예를 들어서 눈꺼풀 전체가 푹 꺼진 함몰 안검이라고 그러지. 그거를 정확하게 수술하고 나서 다시 안 꺼지게 하거나 꺼지더라도 내가 만들어줬던 라인을, 눈매에 큰 변화를 안 줄 정도로 살짝 자연스럽게 유지해준다 하면 눈매 수술에 있어서는 거의 절대반지야. 그 절대반지를 끼고 나면 모든 눈이 다 가능해. 5번, 6번 실패한 눈이냐 아무 의미 없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작품들을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그 꺼진 눈이 단순히 지방이 적어서 꺼지거나 두 줄이 생긴다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해결점이 안 보여. 지방 이식을 한다? 꺼진 눈을 교정하기 위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어리석은 행동이겠지? 근본적인 원인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줘야 돼. 음압을 조금 적게 발생시켜요. 어떤 사람이 눈을 탁 뜨게 되면 눈꺼풀이라고 하는 공간 안은 음압이 발생하게 돼 있지. 당연히 뒤에 눈 뜨는 그 근육이 탁 당기고 들어가니까 그 음압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음압이 눈꺼풀 피부 쪽으로 약하게 전달되게끔 하는 그것까지를 알아내면 대가가 된다. 어떤 대가도 교과서나 이런 데서 얘기한 적 없어. 서양인들의 눈이 더 눈매 수술하기 좋은가요? 서양 사람들의 눈은 눈의 안화 구조상에서 그 눈 뜨는 근육, 그근이라고 하는데 그근의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그근의 탄력성이 굉장히 좋으면 눈꺼풀에는 굉장히 강한 음압이 걸려. 근데 음압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탄력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거의 90 내지 100%가 다 보여, 눈동자가. 서양 사람들의 눈이 더 쉽냐? 이리 말을 하면 쉬울 수 있다는 게 답이지. 왜 그러느냐면 서양 사람들은 일단 쌍꺼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쌍꺼풀 수술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 피부가 처져서 눈동자를 덮게 될 때 이렇게 처진 피부를 제거하는 정도 선에서 수술을 하더라도 워낙에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압이나 양압이나 혹은 뭐 눈꺼풀 꺼짐이나 이런 거를 굳이 해결을 할 필요조차 없는 경우도 많지. 근데 우리는 안 그렇지. 우리 눈은 그거의 탄력성이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쌍꺼풀을 만든답시고 뭔가를 조작을 가했는데 눈꺼풀이 꺼져버렸어. 그러면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무슨 말이냐면 안 그래도 그건의 탄력성이 약해져 있는데 음압에 의해서 눈꺼풀이 푹 꺼져버리게 되면 이 그건의 탄력성은 오히려 눈꺼풀을 들어 올릴 정도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극도로 피곤해 보이거나 졸려 보이거나 그런 현상으로 갈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눈이 그건의 탄력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쉬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거는 맞을 것 같아요.